집에 가는 여성을 뒤따라 가서 발로 차서 기절시키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이 됐죠. 네, 이 가해자가 구치소에 있을 때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면회를 오지 않은 전 여자친구도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범죄사의 심리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좀 알려진 소식인데 부산 돌려치기남 가해자 30대 이모 씨요. 네. 전 여자친구가 면회 오지 않는다고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지금 2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이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혐의로 지금 수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대목이 그러면 동일 피해자냐? 그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부산 돌려치기남이라고 알려진 사건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이제 성폭행 혐의가 항소심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1심에서 12년형이 나왔던 것이 항소심에서 20년이 이제 그 선고가 됐고 그것과 함께 전자 감독이 10년 그리고는 전자 감독이 20년 그리고는 신상 공개가 10년 이렇게 해서 보안 처분까지 병과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지난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전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 피해자 말고 이 사람이 출소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에요. 출소하고 뭐 6개월 이내로 지금 재범을 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문제는 출소하자마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문제는 그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해서 지금 그 혐의로 새롭게 이제 지금 사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구치소 내에서 지금 계속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협박 편지 내용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면회를 오라 이런 이제 강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뭐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사건화가 지금 되고 있는 와중으로 알고 있어요. 이 씨가 사실 구치소에 있을 때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피해 여성은 굉장히 두렵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씨의 심리 상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터무니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재판 중에 지금 그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구치소라도 그 안에서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편지를 보내더라도 그 편지 내용이 완전히 비밀에 붙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왕래를 할 때 뭐 뭔가 내용이 그 뭐 모든 100% 서신왕래를 다 확인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한 이제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구치소 바깥으로 편지가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편지 내용 중에 지금 협박한 내용이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그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피해자를 협박을 하겠다, 죽이겠다, 뭐 더 때려주겠다 이런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동료가 교도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재판 중에 피해자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노상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전달해서 그게 결국에는 지금 알려지게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이제 수용 시설 안에서도 징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행위는 뭐 그렇게 피해자를 위협하면 안 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일간 독방에 감금 조치가 된 적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협해서.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전 여자친구를 또 협박을 해서 지금 그 건으로 따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30일간 독박 감금 조치 이게 그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조치잖아요. 네, 징벌 조치 중에 가장 이제 그 긴 조치이고요. 보통 이렇게 30일 동안이나 뭐 이 독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감금 조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운동도 하러 나가고 뭐 식사도 또 이제 하러 뭐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을 이제 물론 뭐 교도관들이 감시를 하지만 계속 움직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이제 혜택이 다 중단되는 혼자서 지금 독방에 지내는 정도로 아주 엄중하게 제재를 했던 거죠. 그런 예. 징벌을 받고도 끊임없이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가해자 이 씨는 사법 체계에 대해서 전혀 뭐 두려움 같은 거를 안 갖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경계심 같은 거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전의 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제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개전의 정의 없다. 이게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을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협박을 끊임없이 하고 면회를 오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또 이제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벌을 받을 게 뻔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제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차후에도 두고두고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형량이 이제 만약에 이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형량이 추가가 되면 지금 징역 20년인데 더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 더 있어야 될 수도 예. 있죠. 이제 협박자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게 지금 벌써 2명 아닙니까 피해자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 돌려치기 당한 그 피해자가 한 명 있고 전 여자친구에게도 지금 계속 이제 아마도 이제 면회를 오라 하는 이유는 아마 틀림없이 영치금 때문에 금전을 요청하려고 불러들이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예, 예. 협박을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영치금 형태로 넣어달라. 그래야 이제 그 안에서도 물품을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 여자친구가 그럴 의향이 전혀 없는데 관계가 끝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그것도 또 다른 이제 어떤 협박뿐만 아니라 스토킹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엄중 처벌을 한다면 징역형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으로 재판에서 그러면 이 씨의 보복 같은 혐의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보복은 미수가 지금 보복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언을 한 거죠. 계속해서. 말로만. 네, 말로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뭐 보복범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유수영 교수님이 직접 선정하신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잠시만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네.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연에 있는 놀이시설 디스코 팡팡입니다. 특히 디스코 팡팡에서 일하는 DJ는 연예인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업장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우편물도 꽂혀 있습니다. 거의 아이돌처럼 이렇게 투성하기로 하니까 원래 표가 좀 적다, 도와달라, 아니면 퇴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그렇게 하고. 돈이 없는 피해 학생들에게 우선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과 감금, 협박이 이어졌고 길바닥에 보이는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진한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디스코 팡팡 10대 어린 학생들을 성매매에 강요한 그런 일당 지금 12명이 구속됐고요. 불구속 기소한 일당이 거의 지금 뭐 28명, 거의 30명 가까이 되네요, 지금. 네, 뭐 이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네. 피해자가 뭐 지금 몇 명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예. 피해자로 파악된 친구들이 지금 거의 한 20여 명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더 나오고 있다는 걸로 지금 알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검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그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특정한 지역에 뭐 일종의 놀이기구처럼 예.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지금 저렇게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이제 제한된 공간이지만 어쨌든 놀이기구라는 인식을 주는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저렇게 제주도 피고 네. 이제 일종의 DJ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DJ에 대하여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재능이 있는 마치 연예인과 같이 지금 가서 열광을 하면서 DJ의 저런 제주들을 막 응원을 하면서 재밌게 노는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아이들을 성매매 강요를 하고 알선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어린 학생들이 피해자가 많은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을 마치 이제 그 외상으로 출입하는 데에 표가 필요하대요, 티켓이. 예. 그런데 아이들이 돈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외상으로 줄 테니까 일단 놀고 가. 이래서 유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볍게 다가왔네요. 네, 가볍게.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저 디스코 팡팡에 가서 재밌게 놀다 오면 되는 건 줄 알고 일단 외상으로 순진한 애들이 저 디스코 팡팡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외상값이 쌓이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그 외상값을 니네들이 한 번에 갚을 수 없으면 대신에 성매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뭐 어떤 혐의에 노출이 됐던 10대 아이들이 지금 확인된 아이들만 지금 20여 명이 지금 예. 피해 아동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뭐 데이트 혜택 뭐 이런 것으로 이용권 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유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제일 가운데 있는 그 이제 DJ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인기가 아무래도 나머지 직원들보다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아저씨들과 데이트 VIP 손님으로 취급을 해줄 테니까 그 아저씨들과 뭐 사적 대화도 나누고 좀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유인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미성년자들은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성교제를 해도 되는 뭐 어떤 상황이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제 어떤 희귀한 기회를 얻는다라고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준 겁니다. 예. 아, 잘생긴 저 아저씨하고 내가 데이트를 처음으로 데이트라는 거를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초등학생들이 나갔다가 성폭행도 당하고 외상값 갚으라고 성매매도 시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가 20여 명이 지금 확인된 이런 이제 사건이라는 거죠. 네. 피해 상황 보니까요, 이게 한 장에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한 달에 900여 장을 사서 중학생 360여만 원을 쓴 학생도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못 갚을 경우 그리고 성폭행, 성매매를 거부할 때는 협박도 하고 감금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네, 뭐 협박하고 감금하고 심지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속된 사람이 12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는 지금 성매매 어린애들하고 미성년자들하고 이제 의제 강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어린애들하고 성매매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 12명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네. 이 지금 디스코 팡팡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예,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경기도 수원, 부천, 서울, 영등포 이게 막 전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와중이고요. 지금 이 업체, 수원의 업체는 업주가 지금 1년 매출이 3억이 나온답니다. 이게 다 같은 업주가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마치 뭐 번져 나가는 이제 무슨 어떤 뭐 전염병처럼 이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이 돼도 모자랄 일을 하면서 예. 마치 이 놀이기구를 파는 업체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문제는 뭐 업주마다 이런 식으로 외상으로 티켓을 팔아가지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데 조금 나이가 든 애들한테 더 어린 애들을 유인을 해와라. 그러면은 네 외상값 어느 정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어린 애들로 유인을 해가지고 점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서 이제 경찰 관계자가 일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사실을 경찰에 이야기하는 게 배신자다. 네. 이렇게 취급을 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아이들은 우리 오빠가 좋은 사람인데 경찰이 왜 잡아가느냐 이렇게 또
항의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그 DJ는 마치 연예인처럼 아이들에게는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가끔 그분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헌신을 다하면서 자기가 이제 데이트권을 따서 뭐 몇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외부로 이제 놀러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애착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신고도 못하게 하고 점점 더 이 범죄에 마치 공범처럼 더 어린애를 유인해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역할을 부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 사람이 DJ 아저씨도 처벌받으면 안 되지만 이러다가 DJ 아저씨와 이제 엮여서 내가 더 어린 피해자를 데리고 온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내가 또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중간에 있는 불안감도 학생.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N번방 사건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N번방 사건에도 미성년자 아이들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성착취 영상을 찍은 그 아이들이 지금 N번방 주범들에 의해서 송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인을 받은 아이들을 공범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수사 대상으로 다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N번방의 성인들, 나쁜 이제 아이들을 유인했던 그 성인들도 처벌을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유인돼서 금전을 받았던 애들도 전부 공범으로 처벌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유인이 되어서 협박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다 학교의 게시판에 올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협조 안 할 수가 없게 돼서 나중에는 다 피해자라는 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은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N번방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주 판단력이 어린 아이들을 유인을 해다가 감금도 시켰다가 성매매도 시켰다가 뭐 결국에는 이런 불법 행위에 협력도 시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이 아저씨와 마치 신뢰관계에 있다 보니까 공범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그거조차 지금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 그렇겠네요. 오히려 이 아저씨들을 이 이제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지금 두둔하고 나서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SNS 통해서도 그 어린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작업들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심리 장벽을 좀 낮춰서 다가가는 건데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새로 탄생한 일종의 뭐 집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집단 같은 이런 이제 조직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마치 이 처음에 경계선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마치 놀이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게임인지 놀인지 뭔지 모르고서는 이제 협력을 했다가는 중대한 사건에 연루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공포심을 느끼게 협박도 했다, 공갈도 했다, 심지어는 뭐 성매매도 시켰다, 알선도 시켰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뭐 혐의점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느냐. 지금 그 DJ나 아니면은 DJ들이 성매매를 강요시켜가지고 성매매를 한 사람들, 당사자들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폭행, 협박, 감금, 그리고는 마약, 뭐 성매매까지 그렇게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3억 매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1년에. 그 매출의 가장 큰 부당 이익을 얻은 업주는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어요.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했다면서요? 기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공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뭐 어디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그거 정도로. 기각 사유를 볼까요? A 씨의 행위는 매출 증대 행위로 범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어떻게 매출 증대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이 뻔히 일어나는지 업주는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 3억이라는 게 사실은 티켓을 팔아서 3억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성매매 알선하고 이래가지고 얻어진 범죄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업주는 아주 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한 것인 양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피해자고 이런 아이들을 약초 유인한 어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하는 업주는 처벌하지 않으면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는 이 업주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단계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네. 있어요. 예. 일종의 조직 범죄입니다. 그래서 업주를 처벌해야 근절이 될 텐데 예. 업주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만 받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은 일부 혐의점을 입증을 해가지고 뭐 구속을 일부 예, 시켰고 예. 그러다 보면 업주는 살아남아서 결국 지금 이 사람이 영업하던 이제 디스코 팡팡 시설이 수원시하고 부천시에 있는 것만 발각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뭐 범죄 단체 조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게 지금 구성이 뭐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될지 여부를 경찰이 추가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게 영미권 국가에서 일어났다면 그럼 업주는 어떻게 될까? 예. 업주는 차일드 섹슈얼 익스플로이테이션 성착취 혐의로 피해자 한 명당 10년의 징역을 살아서 피해자 지금 아까 20명이라고 예, 얘기했죠. 2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 초등학생까지 피해자가 있는데 어찌 업주는 빠져나가게 생겼느냐. 예. 그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수정 교수께서 사건을 골라주셨는데 이 사건이요. 제2의 엠번방 사건 아주 비슷한 구조라고 하고요. 디스코 팡팡 관련해서 지금 뭐 이 독버섯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퍼져 있는 사건들 많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